그런데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은 얘하고 지금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치환하는 거야. 요 놈을 B라고 치환을 해주는 게 편리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식을 써볼까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어버리겠지. 간단해 보이죠? 그럼 이거는 A제곱 2AB B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A제곱 B제곱 다 분명 없어지고 4AB만 남게 되겠네.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원상 복귀시켜야 되겠네. A가 뭐였지? 2A 플러스 1. B가 뭐였지?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전개하면 되겠다. 4AB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따라서 16AB 마이너스 8A 플러스 8B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A와 B를 곱하라. A와 B를 곱하라. 여기 둘이 곱하면 되겠네. 16 루트 15 마이너스 8 루트 3 8 루트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각각 비교하면 되겠다. P가 16이 되는 거고 루트 앞에 있는 녀석 루트 3 앞에 있는 녀석이 R인 거네. R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루트 앞에는 Q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6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이건 공통 부분. 방금 전에 했지만 여기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꼭 가져가면 좋겠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인데 지금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우리가 여기까지는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x세제곱 6x제곱 곱한 거에 x 다 곱한 플러스 3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4차 공식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2차 식 전개할 때 말이야. 그 원리가 뭐였어?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하고 곱하는 그 원리는 뭐였어? 마찬가지였지. 이거 두 문자의 합, 두 문자의 곱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개씩 묶었을 때 얘하고 더하면 뭐가 돼요? 5가 될 거고 얘하고 더해도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묶고 그러면 전개부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묶어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뭐야? 이 부분이 공통 문자들이 되니까 이거를 A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이 되니까 전개하기가 수월해지겠지. A제곱 10A 24. 근데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요? 뭐 해야 돼?
항상 치환한 문자는 마지막에 가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 A가 뭐였는데?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10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4 얘를 전개를 마무리 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x 4제곱 나온 거고 플러스 여기서 10 x 세제곱 왜 둘이 곱한데 2배 하면 되니까 이거 제곱하면 25x 제곱이네. 근데 여기서 10x 제곱이 나오네. 35 x 제곱 플러스 여기서 50x 플러스 24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쉽네 하는데 이상하게 직접 풀려고 하면 자꾸 막힌다. 막히는 게 이상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발전 문제 12번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선생님 문제 쓸 동안. 자, 풀었어? 제대로 나왔어? 자, 일단 뭐 문제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 왜냐면 요거 어때? 문자의 모양과 형태가 똑같고 요 놈도 똑같잖아. 근데 지금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뭘 이용하는 게 좋겠어? 합차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2AB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에서 플러스 2AB가 나오기 때문에 2AB하고는 없어지겠지.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0입니다. 그래서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 B편이 진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뭐 문제 푸는 건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 세 변이 A, B, C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까. A도 0보다 커야 될 거고 B도 0보다 커야 될 거고 C도 0보다 커야 된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1 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어떻게 배웠었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떤 식으로 배웠었니? 세 변이 주어졌어. 근데 그 세 변이 주어지면 무조건 삼각형이 다 되는 거야? 아니잖아.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 중1 과정에서 어떻게 배웠었어? 기억나?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커요. 작아야 되지. 알겠네. 그게 중1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포괄적으로 누가 가장 긴 변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없다 이거야. 어느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고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면 돼. 우리 이거를 절대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값의 또 정확한 의미는 뭐지? 수직선 여기서부터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리는 음수 개념이 없잖아. 0 아니면 플러스 거잖아. 근데 내가 차이를 물어봤거든. 누가 더 긴지 모르잖아. 너와 나의 키 차이는 몇이야? 하는데 너가 예를 들어 160이야? 내가 180이야? 키 차이를 물어보면 20이라고 얘기하지. 마이너스 20이가 마이너스. 차이는 항상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해줘야 될 거고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네가 얘기했던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인데 가장 포괄적인 방법인 거야. 어떤 변이 가장 긴 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선생님 B가 아니라 여기를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B 플러스 C보다는 작으면 되고 B 마이너스 C 차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 자, 그건 전제 조건을 줄게요.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해볼게. 가장 긴 변. 자,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우리 이건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 C가 90도인. 근데 C제곱이 더 커.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해? 얘는 뭐라고 얘기해? 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좋아. 그런데 만약 A, B, C가 있는데 어느 놈이 가장 긴 변이라는 조건을 주지 않았어. 근데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다고 치자 이거야. 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얘가 가장 긴 변이야. 가장 긴 변. 그럼 당연히 이쪽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A, B, C 중에 어떤 게 가장 긴 변이라고 조건 자체를 주지 않으면 요 상황을 보고 중각인지 예각인지 판단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확인하려고 한다면 가장 긴 변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변이 C라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정확히 합이 같기 때문에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걸 통해서는 얘가 둔각인지 얘는 둔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얘가 예각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얘기가 없다면 자 여기까지가 고일 과정에서 다른 부분인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은 고의 과정에서도 새로운 공식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가지고 가야 돼.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번 저 문제, 뭐 쉽게 문제를 풀었는데 아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 A, B, C가 삼각형 세 변의 길이래. 세 변의 길이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을 성립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바로 답 나오는 학생도 있지. 근데 우리 이거 바로 1교시 때 뭐 했어요? 이거 변형. 변형을 잘 떠올려라. 뭐 했었냐면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고 2 곱했었어. 그래서 2는 분배 법칙을 했었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이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 해가지고 선생님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어떤 A가
실수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실수 이거 뭐 미스테이크 얘기하는 건가? 실수가 뭐지? 그렇지. 무리수와 유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되니? 그러니까 부호 결정이 어떻게 되니? 잘 생각해요. 실수를 제곱하면 부호는 결정이 되는데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틀리지. 방금 얘기했잖아.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0이나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A, B, C가 세 변의 길이인 거니까 A, B, C는 당연히 실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A에서 B를 뺐어.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은 안 실수인가? 실수를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다 실수잖아. 그럼 이거 뭐야? 실수를 제곱한 거고 얘도 실수를 제곱한 거고 얘도 실수를 제곱한 거야. 그런데 뭐 했어? 더했단 말이야. 그런데 0이 됐대. 그럼 얘네들 모두 다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거 플러스 값이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여기 얘네들은 0이고 얘가 0이 아니라면 0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얘가 여기 되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였어. 얘가 여기 되면 B와 C가 같다는 얘기인 거고 얘가 여기니까 C와 A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결국 A, B, C가 다 같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졌다면 변형이라는 거는 중상 과정에서도 곱셈 공식 5가지에 대한 변형을 다 알고 있잖아. 변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인데 이게 곱셈 공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이 ab를 빼면 되지. 이게 변형한 거야. 요거만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라고. 그러면 이 ab는 뭐예요? 아니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제곱 b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게 변형인 거야. 그럼 결국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면 변형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지. 맞지? 근데 요 곱셈 공식 중에서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역수의 뜻이 뭐지? 역수? 맞아, 정확해. 썩은 걸 제대로 잘하고 있어. 보통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지? 역수하면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역수는 둘의 곱이 1이 되는 게 역수라고 얘기해. 그럼 하나를 내가 x라고 잡고 하나를 x분의 1이라고 잡으면 역수관계인 거지. 그럼 얘를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래? 그럼 뭐가 나와? 앞에 거 제곱할 거고 뒤에 것도 제곱하면 x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어버리겠지. 얘네 둘이 곱하는 순간 1이잖아. 맞지?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한다면 뭐겠어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에서 2만 빼면 2가라는 거지. 그러면 요런 걸 통해서 또 요런 것도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이야. 근데 x는 양수래. 그런데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구하래.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구하라는 게 x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근데 여기 분모에 x제곱이 있다는 건 얘도 0이 아닌 거예요. 분모에 0인 경우는 없어요. 0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근의 성질이라는 건 또 뭐를 배웠어요? 근의 성질. 근의 성질. 근의 성질이라는 거는 근은 원래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차일 수밖에 없다는 게 근의 성질인 거야. 0을 대입해보자고. 이거 0 대입하면 1은 0이라고 나오지? 왜 차이가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근이 0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x가 0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등식의 성질은 뭐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x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0이 아닌 어떤 걸로 똑같이 나눠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x는 나눠봐. x 여기 3 x분의 1 0도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잘못 만들었지 내가. x는 양수라고 했는데 양수와 양수를 했는데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이렇게 3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놈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 x 마이너스 x분의 1과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맞지? 합차 공식. 근데 얘는 우리가 밝혔어. 3이라고. 근데 얘를 밝혀야 돼. 맞지? 그럼 얘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을 한 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 왜? 얘는 알고 있거든. 우리가 3이라고. 얘는 모르지만 얘는 알고 있거든. 3. 근데 여기서 전개하는 거에서 뭐가 나오지? x제곱도 나오고 x제곱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2가 나오지. 같은 식이 되려면 4를 빼면 되네. 따라서 요 놈은 뭐였지? 3, 3, 9 5가 된다. 즉, 요 놈을 제곱하면 5가 나온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가 되죠? 풀마 루트 5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 자체가 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잖아. 0보다 큰 거에서 0보다 큰 거를 뺐더니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나올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이놈의 답은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양수만 남아야 돼. 왜 그러지? 얘는 1보다 크잖아. 이 역수했으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1보다 큰 거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면 당연히 양수밖에 안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조건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풀마 다 나올 수 있다. 다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결국은 다 곱셈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용할 수 있는 공식들인 거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지.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자, 한번 뭐 여기 교재는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한번 짚고도 넘어가자. 곱셈 공식 중에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물론 알고 있어요. 우리 다 a 제곱 b 제곱 c 제곱 2배 ab bc ca.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교림이가 외우는 것처럼 각각 제곱하고 2배 한 다음에 둘이 곱하고 2배 한 다음에 둘이 곱하고 2배 한 다음에 둘이 곱한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한번 볼까?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를 제곱해라 라고 하면 이 원리를 알고 있는데 얘를 왜 적용을 못하겠니? 할 수 있지. 각각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 플러스 2배 둘이 곱해야 되니까 a 제곱 c 둘이 곱해야 되니까 a b c 제곱 요 둘이 곱해야 되니까 a 제곱 b c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2에 a, b, c로 묶어버릴 수 있겠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쓰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야. 외우려고 할 거는 가장 기본 공식인 것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곱셈공식 교재 나오는 기본 공식만 보고 몇 번 써보고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구구단 까먹지 않잖아. 구구단도 그만큼 복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까먹지가 않잖아. 마찬가지야. 곱셈공식도 복습하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구구단처럼 공부하면 돼. 구구단 언제 외웠니? 초등학교 2학년. 엄청 똑똑하네. 선생님은 구구단을 4학년 때 외웠어. 3학년 때도 구구단을 못 외웠었어. 내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 수학을 저에서 수학과 갔다고 그랬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내 욕을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욕을 못 풀었었어. 중1 때. X가 뭐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영어는 언제 배웠니? 교육원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지. 선생님 때는 영어 대문자 A, B, C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어. 너희 아버지한테도 물어봐봐. 나랑 비슷한 세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다고 A, B, C를. 근데 수학에서 소문자 XY를 배웠어. 얘 수학책이 더 빠르잖아. 아직 소문자도 안 배웠는데 영어 A, B, C를 배우고 있는데 소문자가 나왔어. 근데 이거 영어잖아. 영어가 숫자고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영어가 숫자야? 이렇게 이해를 못했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수학 포기했었지. 수학 포기자였어. 포자. 근데 2학년 되면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때 보이스카웃이었거든. 보이스카웃 제복 알지? 보이스카웃 하고 있었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있지 않았었어? 초등학교 때? 없었어? 선생님 때는 보이스카웃 해가지고 막 단복 입고 그랬었거든. 여자 걸스카웃도 단복이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입고 싶어서 보이스카웃을 썼는데 중학교 2학년 됐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장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장교. 근데 그 제복 입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내 꿈이 군인으로 그때 딱 결정이 된 거야. 나는 장교가 될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장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4년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미 나는 수학을 포기했는데 그래서 수학부터 봤어. 중학교 때. 중2 때부터 수학 공부만 했어. 수학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요거 하나 해결하는데 학원 다녔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질문 못하지. 지금처럼 뭐 많아야 뭐 7, 8명 이렇게 소수 그룹으로 수업을 할 때는 모르면 뭐가 쪽팔려 모르니까 다닌 거야 그 질문할 텐데 한 50명 넘어가면 질문 못해. 다 쳐다봐 50명이 막. 쟤 병신 아니야? 뭐 이러면서. 결국은 학원 다니면서 혼자 공부했어. 근데 1차 반전 싶은 게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걸렸어. 한 달 정도 고민하니까 풀리더라고. 그때부터 수학이 재밌어진 거야.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꿈이 생기니까 공부가 되더라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의식이 생기더라고. 이게 너도 공부 지금 굉장히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잘하려면 확실한 꿈이 생기면 돼. 내가 진짜 커서 뭐가 되고 싶지? 뭐가 하고 싶지? 그런 게 어느 순간에 딱 꽂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하는 말들을 잘 들어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루 사이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 나는 그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가는 이유가 장교 들고 대학교 갔고 장교 생활했어. 군생활 7년 동안 하고 나왔어. 원래 군대 생활을 말도 박는다고 그러지 그냥 끝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군생활을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내 길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역해야 되겠다 하고 4년 더 했어. 7년 대위로 전역했어. 근데 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거든. 근데 그 꿈이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닫아 있어야 거야.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없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교림이도 한번 지금 이제 중3이면 진짜 좋을 때거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많은 때라고. 내가 정말 커서 뭐가 될까? 뭐가 하고 싶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봐. 그러면 내 행동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신다고. 꿈이. 목표 자체가 뭐 돈 많은 백수여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 선생님이 그 장교라는 거 되기 전에는 꿈이 뭐였냐면 지금 편의점이라고 많이 생겨 있잖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슈퍼마켓이 많이 있었고요. 슈퍼마켓 주인이 꿈이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어. 비디오라고 들어봤어? 비디오가 뭐냐면 이만한 비디오 기기가 있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 영화가 나오는 거야. 요즘 뭐 CD, 뭐 다운로드,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 그때는 비디오 가게가 있어서 비디오를 대여하는 거야, 돈 주고. 그리고 그걸 비디오 기계에 넣고 영화를 봐.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디오 가게 사장이 꿈이었어. 그래서 꿈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내 행동은 어떻게 진행했냐? 모든 용돈은 다 하나도 안 쓰고 모았어. 왜? 비디오 가게를 차려야 되니까. 하나 한 푼 두 푼 다 모아야 되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꿈을 가지면 그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꿈을 정말 네가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않을 꿈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 내가 뭐가 되고 싶지? 뭐가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에 확 꽂히고 변하지 않는 꿈을 생각할 수가 있어. 올 거라고 분명. 중학교 2학년 때 그 장교 한마디야 인생이 내가 바뀌었잖아. 수학 포기했던 애가 수학을 공부했고 대학을 가서 장교가 되고 수학을 좋아하니까 전역 후 수학 강사가 된 거야. 인생이 완전히 틀려졌다고. 그 꿈 하나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수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2 학생들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럼 아직 생각 안 해봐. 다 이래. 100이면 99점은 그래. 너도 그럴 거가 겁나.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큰 도움이 된다고. 살아가는데 공부뿐만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도움이 준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정말 필요한 말인 거고 한번 귀담아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24번, 24페이지 발전문항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먼저 풀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건 얘네 둘을 주어졌어. 근데 둘을 주어지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x 곱하기 y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도 될 거고 얘를 제곱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6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2xy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왜냐면 자 요걸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7제곱이라는 건 세제곱, 세제곱, 네제곱, 네제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온다. 맞지? 근데 중요한 건 얘하고 같은 식이 되려면 지금 얘하고 곱했을 때 x 7제곱 요거하고 곱할 때 y 7제곱이 나오는데 더 나오지? 요 놈이 더 나오고 요 놈이 더 나온단 말이야. 얘가 뭐가 돼? x 세제곱 y 4제곱을 빼줘야 될 거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x 4제곱 y 세제곱을 빼줘야 얘하고 같은 식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정리하면 x 세제곱 y 세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돼? 곱셈공식 변형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뭐였지? 곱셈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나오는 거라고.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그리고 각각 대입만 하면 되지. x 플러스 y는 2라고 그랬으니까 8. 그 다음 x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플러스 3. 거기에 x 플러스 y는 2. 14가 되거든요. 14.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하면 x4제곱 y4제곱 플러스 2 xy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주어졌단 말이지. 36. 우리가 구할 거에 자 옳고 이거 xy 제곱이 뭐였지?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2. 아 원하는 거 얘는 3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녀석은 뭐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뭐야? 2가 되는 거지. 아 끝났죠.
34 곱하기 34 플러스 2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되겠지? 34 암산이 안 돼. 4, 4, 16, 4, 3, 12, 14, 4, 7, 6 얘다 1을 가니까 4, 7, 8 478 이렇게 정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마플 개념 익힘 맨 위에 있는 거 있지? 맨 위에 있는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 자, 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2배 ab, bc, ca를 빼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 대입하면 되겠지. 4, 4, 16 얘는 3이니까 10이 된다. 그게 간단하게 나올 거고. 이거 아까 어떻게 되지? 이것도 AB, BC, CA를 전체 제곱하면 얘 모양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뭐가 나왔지? 2배 ABC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걔를 빼줘야 돼. 2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이것도 각각 정리하면 되겠죠? 3, 3, 9 마이너스 ABC는 2라고 그랬으니까 2는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4니까 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7이구나 이렇게 나올 거고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요게 바로 나와줘야 되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뭐였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외우가 아니야. 이 문제들은 외우가 아니라 곱셈 공식을 저렇게 습득을 한 상태가 아닌 상태냐 기본 문제라는 거야. 그럼 곱셈 공식을 정확히 습득해놔야 되겠지. 그럼 각각 이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 A, B, C가 뭐고 A 제곱 B 제곱 얘만 여기서 찾으면 10 얘는 여기서 3이라고 알려주고 여기서 A, B, C는 2라고 알려줬으니까 나와보는 거야. 간단하게 알려보라고. 선생님은 요것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한 건데 자 얘를 다 전개해버리면 안 되겠지. A 플러스 B는 뭐니? 여기서 보니까 C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다음 B 플러스 C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 이거 실수했어요. 4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4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4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떤 거 했었지?
이거 정리 어떻게 된다고 써? x 세제곱에 여기 x 제곱에 x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문자의 합이 들어가고 맞아요? A, B, B, C, C, A가 들어가고요. A, B, C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거 문자가 다 A, B, C로 다르잖아. 근데 3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X를 4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럼 X-1이고 X-B고 X-C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나중에 X 자리에 3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될 거야. 세 문자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거니까. 그 다음 플러스 AB, BC, CA, X가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ABC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X는 뭐였어? 4였으니까 4의 세제곱 64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이거 4의 제곱 16인데 ABC가 뭐야? 4잖아. 4 곱하기 16 마이너스 64. 이거 4야. 근데 얘는 뭐야? 3이야. 3, 4, 12. ABC는 뭐야? 마이너스 2. 따라서 1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한 방에 되면 넌 천재인 거야. 한 방에 잘 안 될 거야. 자꾸 연습해봐야 돼. 아마도 2, 3초세는 꾸준히 복습했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습득돼 있을 거라고 봐, 선생님은.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데 변형 문제에 17-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볼래? 이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17-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봐. 알았어? 그럼 볼게. 일단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에서 다 더한 게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바꾸자고. 마이너스 C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라는 있는 거지. 결국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A, B, C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세제곱의 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지금 너가 복습하고 연습하라고 하는데 나 지금 계속 이거 10년째 복습하고 있어. 뭐야?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얘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ABC가 되는 거지. 그러니 ABC는 뭐 해야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풀었어? 잘했네. 까먹었는데 이 정도면 뭐 기억나면 그냥 씹어 먹겠네.